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춘환입니다. 경매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입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경매 용어다라고 하는 점.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책을 읽는다,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지는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용어 중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 다음에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에 대한 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입찰할 때 입찰표 쓸 때 반드시 사건 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언급하는 2015 타경 321번.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15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경매가 접수되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경매 사건 부호입니다. 우리가 타경, 경매 사건이구나. 고단, 형사 단독 사건이구나. 가단, 민사 단독 사건이구나. 타인, 이거 인도명령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타경이라고 하면 경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쳐주는 사건 부호를 언급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321은 일련 번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2015 타경 321번까지가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또는 양가로 2번 또는 양가로 3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사건 번호 하나에 통상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건 번호 2를 주긴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건 번호로 그 물건 번호가 큰 의미가 없죠.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까지 꼭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령 사건 번호는 2015 타경 3214번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경매를 신청할 때 아마도 이제 관할 구역, 같은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이 두 개 있었나 봐요. 가령 제가 여러분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소유의 부동산을 체크해 본 거죠. 그랬더니 가령 서초구의 빌라 또는 서초구의 아파트 또는 서초구의 빌라, 강남구의 아파트, 여러분 관할구역이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경매를 두 개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법원이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감정합니다. 이를테면 5억, 5억. 그래서 10억 원으로 그냥 묶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일괄 매각. 아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따로따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건물은 따로따로 파는 거다. 그래서 따로따로 팔게 되면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괄 매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만 하면 개별 매각을 한다. 따로따로 파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물건 번호를 안 썼다? 입찰은 무효. 아시겠죠? 그런데 법원이 어쨌거나 요 두 개는 그냥 묶어서 팔아야 될 것 같다. 따로따로 가면 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법원이 일괄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 번호 하나에 이 두 개를 일괄해서 매각한다. 물건 번호 1이다. 1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물건 번호는 안 써도 상관은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개별 매각을 할 거냐, 일괄 매각을 할 거냐는 법원이 정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개별 매각을 할 때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반드시 입찰표 쓸 때 기재하는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 다음에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탄탄한 경매 용어에 대한 지식, 이해가 나중에 경매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조만간 나오는 저의 또 경매책이 또 새로운 책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뭐 경매나 공매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월 9일 날 화요일 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제가 용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 같고, 1월 11일부터는 1년 투자 클럽반, 그 다음에 1월 13일 날에는 경매 강사반을 진행합니다. 또 2월 4일 날에는 경매 소액실전반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론과 현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노원구하고 도봉구를 가게 되는데 2030 서울 플랜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과 노원역 라인 상당히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핵심 입지를 위주로 한 여타 지역들 어떻게 될 거냐,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이론도 배우시고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뭐 금매, 일반 매매 또는 경매, 공매 이렇게 낙찰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의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건 역시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